안녕하세요. 서브스턴스 리뷰입니다. 사실 서브스턴스를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광고 문구로 접했던 건 바로 미친 영화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보고 왔던 친구들은 너무 역겨워서 저녁을 못 먹겠다. 밥 먹고 봤다가 토할 뻔했다. 같은 후기들을 남겨주길래 아니 얼마나 잔인하길래 저런 반응이지? 하고 정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본 날 전 정말 웃으면서 영화관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친 영화 맞네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사실 제가 볼 때도 이미 15만 관객 정도였는데 이 영화가 한국에서 50만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사족은 이만하고 우선 스포 없는 줄거리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데미 무어가 연기한 엘리자베스 스파클인데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고편조차 보지 않고 영화를 보기 좋아하는 저 같은 분들에게는 이 뒷부분부터 스포로 여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파클은 과거 오스카상까지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연기자였지만 이 업계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며 퇴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스파클은 자신의 생일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병원에서 남간호사로부터 의문의 전화번호가 담긴 쪽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쪽지에는 It changed my life 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함께 들어있던 USB에는 약물 서브스턴스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는데요.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멋지고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스파클은 처음에 쓸모없는 영상이라 생각하며 이를 무시하지만 결국은 이 약물을 주문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세포의 분열을 활성화시키는 약물로 스파클이 이 약물을 사용하자 스파클의 척추를 가르고 새롭게 분열되어 생성된 또 다른 나, 수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둘은 일주일의 시간마다 번갈아가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더 아름답고 젊은 수는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삶의 어떤 즐거움도 겪지 못하는 스파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 TV만 바라보며 시간을 썩히게 됩니다. 결국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며 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과연 스파클과 수는 서로의 균형을 지켜가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후 영상에는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보신 후에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기입니다. 이 영화를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많이들 설명하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이 영화가 실질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지점은 그 욕망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욕망이 과연 온전한 나의 욕망일까요? 나는 정말 항상 젊어야만 하고 항상 아름다워야만 할까요? 나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사회가 언제나 젊고 아름답고 더 나은 나만을 요구하는데 과연 나는 그에 대해 싫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본인 내부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 스파클과 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분리하여 표현하면서도 꾸준히 Remember you are one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수가 바라보는 스파클, 스파클이 바라보는 수 모두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내가 나에게 느끼는 자기 혐오를 아예 타자화시켜 표현함으로써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 밖에 있을 경우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스파클은 직업적으로 더더욱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던 인물이고 그 욕망이 더 크게 발현된 인물임은 맞지만 우리 모두 스파클과 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죠. 그때 우리가 그 욕망의 기준을 잘 잡지 못하고 진짜 나의 자기 만족과 타인이 규정한 이상적인 나의 틀에서 균형을 잃는다면 서브스턴스와 같은 끔찍한 엔딩을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지점이 가장 밥맛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잔인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엔터사 아저씨 하비가 새우를 집어먹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심지어 그 전 화장실 장면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지 않는 모습도 우린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손으로 아주 개걸스럽게 새우를 집어먹으며 50을 넘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 모두는 아니 그럼 너도 끝나야지 왜 스파클한테만 난리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후반으로 달려가면 이빨이 다 빠진 수에게 예쁜 여자는 언제나 웃어야 해 하며 투자자라고 양복을 입은 남성들 여럿과 헐벗은 여성들을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그 씬에서 그 플라밍고 같은 깃털들을 따라가는 양복 아저씨들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저런 이들이 제시하는 그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느꼈습니다. 수의 새해 전야쇼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고 수를 동경하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결국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인 이런 외적인 강박은 나를 망가뜨림과 동시에 같은 세대에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또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엔딩에서 그 모두를 비웃듯이 나타난 우리의 몬스트로 엘리자 수가 흩뿌리는 피는 통쾌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면서도 공감을 느꼈던 부분은 스파클과 중딩 동창의 데이트 준비 씬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도 나의 결핍을 난 남들한테서 사랑받는 존재야. 이걸 확인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 역시 건강한 방식은 아니지만 저는 영화 속에서 스파클을 구원해줄 수 있었던 순간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고 느낍니다. 나 자신의 쓸모를 타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 역시 불건강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외모를 수와 비교하다 포기해버리는 스파클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만날 그 중등 동창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사실 그 사람 역시 그저 어떻게 한번 연예인이 된 스파클과 뭐라도 해보려는 질 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스파클이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수와 비교하며 자신의 화장을 지웠다 다시 했다 반복하는 그 장면은 우리가 제발 그냥 그 남자라도 만나러 가라고 바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외모 정병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 속 수의 몸매는 다 특수분장으로 만들어진 가짜 가슴과 엉덩이였다고 해요. 그러니 영화 속에서 완벽하게 표현되는 수 역시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수 너무 예쁘다는 평가를 남긴 사람들이 많은 걸 생각해보면 참 한편으로는 기괴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비웃어주는 건 역시 몬스트로 엘리자 수겠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달려있단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말 모든 것이 엉뚱한 곳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 중간에 가슴에 해당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배출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 흉측한 코 대신에 가슴이 붙어있는 게 낫겠다 하고 했던 말에 화답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슴 하나 더 보여준다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내 본질에 해당하는 나 자신 대신 남들이 사랑해주고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말하는 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은 일주일의 기한만 잘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만약 스파클이 스파클인 순간 역시 소중히 다루었다면 수와 스파클은 균형을 잘 잡으며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약물을 권한 남자 간호사 역시 스파클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약물까지 사용할 정도로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이들이 그 균형을 지키기는 힘들겠죠.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 문구 Remember you are one.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어쩌면 꾸며낸 나의 모습과 본질적인 나의 모습. 전자 역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가 후자를 하찮게 여기고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수와 스파클의 균형을 보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대사 In the meantime, take care of yourself. 이 말을 하는 수와 스파클은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했죠. 그치만 여러분은 영화를 모두 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균형 잘 잡으셔야겠죠? 내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봐주어야겠죠? 감독님의 말씀처럼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결국 이 시대의 인간 전체가 겪고 있는 스스로의 존재 부정과 자기 혐오에 대한 이야기. 서브스턴스 저의 별점은 5점 만점에 4.2점. 한 줄 평은 타인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려 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였습니다. 그럼 안녕.